안녕하세요.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앞서 제 강의에서 동규님께서 아마 QA 데이터셋을 잘 만들고 평가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강의를 해주셨을 텐데요. 저희 이번 클립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평가하고 최적화를 사용하는데 사용되는 매트릭, 저희 평가 지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 매트릭들을 설명드리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리게 될 거는 이제 저희 검색 매트릭, 저희 리트리발 매트릭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트리발 매트릭의 전체적인 그 뭔가 어떻게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볍게 좀 살펴보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리트리발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누어서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랭크 어너웨어, 이제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그런 매트릭 있고요. 그다음 그 아래 세 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랭크 어웨어 매트릭이라고 해서 순서를 고려하는 그런 매트릭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래 세 개 같은 경우에는 뭐 전통적으로 이제 저희 인터넷 검색이라던가 그런 검색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되는 순서까지 고려한 이게 몇 번째로 가져와졌는지, 몇 번째에 위치해 있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고려한 그런 매트릭들이고요. 위에 세 개, 리콜, 프리시전, F1 같은 경우에는 꼭 저희 뭐 전통적인 뭐 검색 시스템에서만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매트릭들은 아니고 좀 더 널리 뭐 ML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사용을 되고 있는 그런 매트릭을 저희가 이제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그 전체적으로 리트리브드 컨텐츠와 리트리브드 GT의 그 아이디를 비교해서 저희 채점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리트리브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리트리발 모듈들이 가져온 거의 검색 결과라고 봐주시면 되고, 리트리발 G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 만들어놨던 그 정답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답지에 있는 아이디가 그 검색 결과에서 진짜 아이디가 이제 매칭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저희가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저희 리콜, 프리시전, F1, 뭐 다음 클립에서 저희 배우시게 될 MAP, MRR, NDCG까지 이렇게 좀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프리시전부터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꼭 검색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매트릭은 아니고, 네, 이제 ML 모델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좀 더 보편적인 개념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Positive Predictive Value라고도 불리는데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모델이 true라고 분류한 것 중에서 실제로 true인 것의 비율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박스를 쳐왔는데 이 빨간 박스분의 파란 박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더 보편적인 개념은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저희 이제 이 오토레그, 저희 레그에서 이 검색 시스템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냐면 저희가 리트리브드 컨텐츠의 전체 수분의 리트리브 컨텐츠 중 정답의 수라고 이제 적어놨는데요. 리트리브드 컨텐츠의 전체 수는 저희가 검색해온 전체 그 검색 개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 분모는 항상 저희가 그 리트리발 모듈에서 사용되는 탑K랑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탑K에서 탑K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 모듈에서는 몇 개를 검색해와라 라고 저희가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리트리브드 컨텐츠의 전체 수는 저희 탑K랑 동일하게 되고, 실제로 가져온 것 중에 정답이 이제 몇 개나 포함이 되어 있는가, 리트리브 컨텐츠 중 정답의 수가 저희 분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프리시전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예제를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를 가지고 저희 프리시전, 그리고 후에 배우게 될 리콜과 F1까지 저희 한번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요. 네, 먼저 리트리브 컨텐츠, 저희 검색 결과는 ID 1, 2, 3, 4를 검색해 왔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GT는 이제 저희 정답지가 2번하고 4번이 정답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프리시전은 그럼 몇이 되는가를 한번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저희 리트리브드 컨텐츠 4개 중에서 2번과 4번만 정답이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전체 검색 수인, 검색 단락 수인 이제 4가 분모가 되게 되고요. 리트리브 컨텐츠 중 정답의 수인 2가 이제 분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의 2가 돼서 프리시전 스코어가 이제 0.5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간단한 게 그냥 리트리브드 컨텐츠 중에 이제 몇 개가 이제 맞았고 몇 개가 틀렸는지 이런 것들만 좀 봐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리콜입니다. 리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재현율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통계학에서는 뭐 센시티브라는 용어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뭐 다른 분야에서는 히트레이트라는 용어로도 사용이 되긴 하는데, 네, 저희는 이제 리콜이라고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선 그런 보편적인 개념, 프리시전에서의 보편적인 개념과 마찬가지로 저희 리콜에서도 한번 같이 보시면 실제로 true인 것 중, 저희 빨간 박스에 해당하는 실제로 true인 것 중에서 모델이 true라고 예측한 것의 비율 이제 리콜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선 그 분류 결과에서 이 모델이 true라고 예측한 것을 저희가 이제 모듈이 검색해온 것이라고 봤다면 저희 이 리콜에서는 그냥 실제 true인 것 중, 그러니까 저희 GT죠. 저희 이 리트리발 검색에 해당하는 거는 GT 전체 개수 중에서 이 검색 결과에 포함된 GT 중 맞은 정답의 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번 또 예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는 이제 리콜인데요. 아까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 체크 표시와 X 표시가 이 리트리브드 컨텐츠 쪽에 주로 다 체크와 X 표시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리트리브드 컨텐츠를 기준으로 이제 좀 체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리콜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저희 GT를 기준으로 체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GT의 2번, 4번, 6번 중에 검색 결과에 실제로 포함된 게 2번하고 4번 뿐이기 때문에 2번과 4번은 이제 정답에 포함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6번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으니까 제가 X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한번 또 리콜을 구해 보면은 GT의 전체 수는 저희 3개죠. 3개가 정답인데 3개 중에 2개를 제대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보통 3분의 2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3분의 2는 뭐 0.66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콜 스코어는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리트리브드 컨텐츠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리콜은 GT를 기준으로 한다. 네, 이 정도만 사실 기억을 하고 넘어가셔도 이제 나중에 저희 이제 강의 들었던 내용이 되게 희미해졌을 때쯤에도 프리시전은 그 컨텐츠를 기준으로 하고 리콜은 GT를 기준으로 한다. 이 정도만 사실 오래 기억을 하셔도 이 프리시전과 리콜 결과값을 보셨을 때 대충 좀 감을 빨리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가끔씩 이렇게 좀 가물가물할 때가 있긴 한데 프리시전은 리트리브 컨텐츠 기준, 리콜은 GT 기준, 네, 이런 식으로만 머리에 이렇게 잘 개념이 좀 이렇게 잡혀있게 된다면 금방금방 또 다시 떠오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좀 개념을 잡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리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오토레그에 사용하는 이 GT가 그냥 평범한 이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오토레그에서 사용되는 그런 개념을 한 번 더 이제 예제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예제를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오토레그의 리트리발 GT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리스트 저희 2차원의 리스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AND OR 조건을 모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고려해서 한번 그 리콜 값을 좀 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GT가 좀 다르게 좀 이상하게 생겼기 때문에 네, 이것까지 감안해서 이럴 땐 어떻게 채점을 하는가 한번 예제로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 GT의 이 리스트 구조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저희 예를 들어서 GT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GT 1번에 테스트 1과 테스트 2가 한 리스트에 들어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OR 조건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1이나 테스트 2 하나만 들어있어도 이 GT는 전부 정답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테스트 3가 무조건 포함이 되어야 이제 정답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리콜 같은 경우에는 이 예제에서 테스트 1과 테스트 2가 사실 정답에 그 저희 검색 결과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 저희는 OR 조건이기 때문에 뭐 테스트 1만 포함이 돼 있었어도 어차피 정답 처리가 됐을 건데 뭐 이번 예제에서는 제가 일부러 그 2개가 다 들어있는 경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른쪽에 이제 맨 끝에 적어놓은 것처럼 네, 이제 테스트 1이나 테스트 2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고 1번 GT 같은 경우에는 2번 GT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3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테스트 3가 네,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이걸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리콜을 구해보자면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은 둘 중에 하나만 있었어도 됐기 때문에 하나만 있는 순간 전부 정답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라고 해서 뭐 전체 수가 3개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리스트를 보기 때문에 리트리벌 전체 수는 2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리콜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2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2번 GT는 맞추지 못했고 저희 첫 번째 GT만 이제 맞췄기 때문에 정답의 수도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콜 스코어는 이제 2분의 1이 돼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0.5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F1 스코어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프리시전과 리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체로 거의 반비례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게 왜 반비례 관계에 있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 리콜 같은 경우에는 사실 GT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정답이 하나인 경우 분모가 1이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검색 결과를 한 탑 K를 1000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1000개를 가져왔어요. 그럼 1000개 중에 하나는 거의 웬만하면 정답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같은 경우에는 1000개 중에서 하나만 정답을 가져왔어도 리콜은 1이 되게 되는데요. 프리시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탑 K가 분모가 되다 보니까 분모에 1000이 되겠죠. 그럼 1000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사실 프리시전은 굉장히 작아지고 리콜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거의 대체로 리콜과 프리시전은 반비례 관계에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리콜과 프리시전을 좀 이렇게 합쳐서 사용하는 F1 스코어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어떨 때는 뭐 리콜만 중요하게 보고 어떨 때는 프리시전만 중요하게 보는 이런 좀 관점을 가져서 보기도 하는데요. 대체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잘했는지를 볼 때는 주로 F1 스코어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똑같이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면 1에 가까워질수록 성능이 좋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도 저희 말로만 설명드리기보다는 한번 예제를 통해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너무 똑같은 예제만 준비하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살짝만 좀 바꿔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저희 이번 그 예제에서는 리트리블 컨텐츠로 이 왼쪽에 4개를 검색해온 상황에서 오른쪽 GT, 이번에는 제가 이제 앞서 리콜 설명드릴 때랑은 다르게 이 리스트에서 하나만 맞고 하나는 틀린 이런 경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미 뭐 채점 결과까지 다 슬라이드에 표시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같이 하나씩 찾아보지는 않아도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다고 했을 때 저희가 한번 다 같이 이제 프리시전과 리콜 F1 스코어를 한 번에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트리브드 컨텐츠만 보면 되기 때문에 앞서 이제 채점 결과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컨텐츠만 가져와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저희 4개를 검색해왔고 그 중에 정답에 포함된 게 2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4분의 2가 되기 때문에 이제 0.5가 되겠고요. 리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좀 다르게 앞서 보였던 예제랑 좀 다르게 이제 1번 GT에서 하나만 맞은 경우를 했는데요. 근데 사실 뭐 이미 다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그 이 오어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 오토레그만 있었어도 되고 제 이름이 김병욱만 있었어도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김병욱은 없고 오토레그만 있지만 그럼에도 저희 이제 1번과 2번 모두 정답 처리가 돼가지고 이제 전체 GT 2개 중에 둘 다 정답이 맞았다. 그래서 이제 리콜 같은 경우에는 1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F1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프리시전과 리콜 값을 이미 저희가 구했기 때문에 F1 스코어는 그냥 대입마에서 나오는 것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F1 스코어에 앞서 보여드린 저 식에 그냥 프리시전 값이랑 리콜 값만 넣어서 계산을 하면 이것도 이제 한 0.666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프리시전과 리콜, 이를 바탕으로 이 2개의 값을 사용해서 F1 스코어를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웬만한 실험을 할 때 뭐 아무리 리콜을 좀 중심으로 보려고 해도 사실 프리시전과 리콜 F1 스코어는 거의 모든 리트리벌 평가에 이제 포함을 시켜서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저희가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건 사실 리콜인데요. 리콜은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탑 K를 늘리면 늘릴수록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가져오면 정답에 포함된 것도 가져올 확률이 많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많이 가져오게 되면은 정답과 관련이 없는 그런 단락들도 같이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 할루시네이션을 이렇게 레그의 좀 답변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보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환각을 일으킬 확률이 좀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일단 그것보다 더 우선으로 볼 거는 이 레그 리트리발 검색 시스템 과정에서 정답을 가져오긴 했는가를 이제 가장 먼저 보긴 합니다. 저희는 주로. 그래서 리콜이 사실 0이라고 하면은 레그가 절대로 정답을 대답을 할 수 없다는 뜻을 의미를 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리콜을 제일 먼저 중요하게 보고 리콜이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나올 때까지 사실 저희 리트리발 단계에서 탑 K를 좀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리콜 값을 봐가면서 저희가 또 파라미터를 좀 설정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네, 한번 저희가 좀 저희 실제로 임베딩 모델 벤치마크를 쓸 때 썼던 이 실전 자료를 보면서 저희가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실전 해석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이제 이 탑 K를 50으로 설정해 놓고 임베딩 모델만 바꿔가면서 이제 검색 결과를 한번 테스트를 했던 건데요. 이제 탑 K가 뭐 1일 때, 뭐 탑 K가 3일 때, 탑 K가 뭐 5개일 때 이렇게 일 때보다 확실히 50개로 늘리면 리콜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거의 최저인 게 뭐 0.79, 0.81 뭐 이 정도 수준이고 사실 1.0까지 도달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리트리발, 그러니까 저희가 벡터DB나 그냥 BM25 같은 정통 이제 리트리발 노드에서는 이제 보통 탑 K를 한 50 정도로 합니다.
리콜이 1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 50개 정도 다 가져와서 정답이 일단 포함되어 있게 한 다음에 이 50개를 이제 리랭커에 넣어가지고 이 50개 중에서 쓸모없는 것들을 좀 쳐내라, 이런 식으로 저희는 좀 이렇게 제 실험 세팅 구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트리발에서는 탑K를 한 50 정도로 설정하고, 그 정답이 뭐 이렇게 정답 GT가 많지 않은 경우에 저희 리랭커에서는 한 탑K가 한 3에서 5 정도, 뭐 좀 많게는 10 정도로만 설정을 해가지고 리랭커에 들어가서 자동으로 필터까지 되도록 그렇게 좀 저희는 탑K를 조정해가면서 이제 또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탑K를 50 정도로 했더니 리콜이 거의 1에 가까워지더라 라는 이 실험 결과를 지금 이후에 이제 실험 세팅을 그렇게 많이 하곤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함께 리콜과 프리시전, 그 F1의 뜻을 이제 함께 알아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도 본인들의 데이터로 실험을 하실 때 어느 정도 값까지 이제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리콜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는가, 프리시전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는가, 이렇게 좀 능동적으로 해석을 하시면서 이제 모든 한 번의 실험에 막 파라미터를 막 20개, 30개씩, 물론 그렇게 설정하셔도 그 최적의 파라미터가 찾아지긴 합니다만은 좀 더 이렇게 시간을 더 절약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좀 작은 셋으로 결과를 해석해보고 그 파라미터 같은 것들을 결과를 보고 바꿔가면서 그렇게 실험을 하시면 또 많이 이제 시간적으로 많이 세이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저희 랭크 언어웨어 매트릭을 함께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저희 이 뒤에 있는 MAP, MRR, NDCG, 근데 이제 순서까지 고려했을 때 이제 어떤 게 더 잘하는 건지 이런 걸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랭크 어웨어 매트릭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앞서 랭크 언어웨어 매트릭,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매트릭, 저희 리콜과 프리시전, F1 스코어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 순서를 고려하는 매트릭, 저희 이런 검색 시스템, 검색을 이용하는 이런 인터넷 검색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이런 랭크 어웨어 매트릭, 순서를 고려하는 매트릭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알아볼 건 MRR인데요. MRR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래도 저희가 이 순서를 고려하는 로직이 들어가다 보니까 앞서 설명드린 이제 이 랭크 언어웨어, 랭크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이 리콜과 프리시전, F1 같은 이런 매트릭들보다는 사실 조금 더 과정이 복잡하고 좀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도 이 MRR이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항상 외우고 다니는 건 아니고 좀 필요할 때마다 보거나 대략의 좀 개념을 잡아놓고 이제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뭐 해석이 필요할 때마다 이게 저희가 써놓은 뭐 문서라든가, 저희들도 이렇게 저희가 문서를 쓰고 공부를 했지만 항상 머리에 이렇게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강의가 조금 어렵거나 계산하는 과정이 너무 많아서 이제 뭐 항상 외우고 다니지 못할 것 같아서 혹시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꼭 그렇게까지 머리에 외우고 있어야 될 정도는 아니고, 근데 또 이런 게 한 번 또 이렇게 머리에 한 번 이렇게 넣어 놓게 되면은 나중에 또 꺼내서 이렇게 급하게 찾아서 이렇게 볼 때도 금방 좀 감을 잡고 이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수는 있으나 너무 겁먹지는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MRR이라고 합니다. Mean Reciprocal Rank라고 하는데요. 그냥 어려운 말로 하면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정답 단락이 몇 번째로 위치했는지를 보통 RR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 그냥 평균값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한번 예제를 통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사용하고 있는 똑같은 예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똑같습니다. 그냥 GT랑 그 리트리브드 컨텐츠를 비교한다라는 개념은 당연히 똑같고요. 이제 여기에서 앞선 뭐 예를 들어서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이 리트리브드 컨텐츠에 2번과 4번이 포함이 됐다까지만 구한다면 이제 여기서 이 순서를 고려하기 때문에 2번과 4번이 이 4개 중에 몇 번째 위치에 있는가 한번 좀 구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MRR을 구할 때는 이 GT별로 하나씩 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2번 GT, Retrieved ID 2번, 그러니까 이 1번 GT인데 ID가 2인 이 1번 GT가 이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게 이제 RR이 되겠죠. 그래서 1번 GT의 RR, 2번 GT의 RR, 2번 GT ID 4는 여기 몇 번째에 있는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1번 GT의 RR과 2번 GT의 RR을 이제 평균을 구해주시는 걸 MRR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RR을 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RR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GT인 Retrieved ID 2번이 저희 검색 결과에 두 번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전체 4개 중에 두 번째에 위치했었기 때문에 RR을 구할 때 두 번째에 위치했다는 걸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그냥 딱 그
검색 결과가 포함된 데에서 길이를 잘라줍니다. 전체 2개 중에 이제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RR을 구해주시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리트리브드 아이디 2번, 1번 GT가 검색 결과에서 3번째에 위치를 했다. 그러면은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정답이 아닐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딱 포함된 내 GT가 포함되는 데서 길이를 딱 자르고 그 길이 안에 이제 내가 몇 번째로 포함이 돼 있었는가 이제 봐주시는 게 RR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제 검색 결과 그 GT랑 관련이 없고 두 번째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찾는 GT는 두 번째 있었다는 걸 이제 2분의 1, 0.5로 이제 RR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GT, 아이디가 4인 두 번째 GT를 한번 또 같이 RR을 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 4가 네 번째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이디 4 이 자체는 이 네 번째 있고 1, 2, 3번은 4번이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아이디 1, 2, 3번은 아이디 4번이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아이디 4, 이 GT의 RR은 4분의 1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RR을 이제 순서를 고려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시게 하면 되겠고요. GT를 기준으로 이 정답이 발견되면 거기서 바로 자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RR이 4분의 1이니까 0.25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RR을 각각 구했으니까 이걸 그냥 평균을 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MRR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RR이 0.5였고 두 번째가 이제 RR이 0.25였으니까 그 둘의 평균을 낸 MRR 같은 경우에는 0.375 정도가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저희 앞선 강의에서 리콜 배울 때처럼 저희 오토레그는 그 GT가 리스트 2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MRR에서 엔드월 조건은 뭐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네, 당연히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오토레그의 그 GT 형태에서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또 예제를 통해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예제인데요. 저희 이번 경우에도 똑같이 사용을 해서 이 테스트 1과 테스트 2가 GT 1번이고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 3가 이제 GT 2번 이런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크 표시는 사실 아까 보신 거랑 똑같으실 텐데요. 이것도 5월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 둘 중에 하나만 포함되어 있어도 정답으로 바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RR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RR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1이랑 테스트 2 중에 더 먼저 나온 거 그냥 기준으로 바로 잘라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제에서는 테스트 1이 바로 첫 번째 있었기 때문에 테스트 2보다도 1이 먼저 있었으니까 그냥 바로 테스트 1은 1번에 있었다. 1분의 1. 그래서 RR이 1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GT 테스트 1과 테스트 2의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는 이 첫 번째 GT 같은 경우에 RR은 손쉽게 바로 첫 번째에 있었다. 1분의 1이다. 라고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됩니다. 두 번째 GT 같은 경우, 테스트 3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리트리브 컨텐츠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순서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검색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부 다로 해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분자가 0이 돼서 자연스럽게 RR이 0이 되게 되겠고요. 이번 경우에는 1과 0이 각각의 RR이 되기 때문에 계산을 암산으로도 하실 수 있을 수준의 계산이 나오게 됐고요. MRR은 0.5다 라고 이제 좀 손쉽게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GT가 리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게 되더라도 MRR 같은 경우에는 그냥 먼저 나온 걸 기준으로 바로 저희 MRR 구하듯이 잘라서 각각의 RR을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할 수 있는 오토렉에서는 어떻게 지금 계산과 채점이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함께 알아봤고요. 다음은 MAP입니다. MRR이랑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상황에서 다른지, 그 다음에 이제 오토렉에서 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또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AP는 Mean Average Precision의 약자여서 AP의 평균, 그러니까 Average Precision의 평균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평균을 많이 한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사실 괜찮습니다. 계산 과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프리시전을 계산하고 프리시전들의 AP, Average Precision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AP들의 또 평균인 Mean Average Precision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저희가 설명한 그 프리시전이랑 또 좀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프리시전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건가? 라고 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프리시전이랑은 좀 다른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가 그 매트릭들을 만들어내서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고 많이 사용하는 메트릭들을 가져와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좀 용어가 헷갈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번 또 혹시 저희가 뭐 설명드렸을 때 모르는 게 있다면 저희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냥 오토레그에서 사용하는 그 리스트 GT 형태가 리스트인 그런 예제로 바로 앞서 MRR 비교하셨던 거랑 좀 비교하실 수 있게 바로 오토레그의 구조로 좀 예제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앞선 MRR에서는 이 테스트 1이나 테스트 2 중에 그냥 하나만 포함되어 있으면 바로 이 GT의 계산이 끝났다면 MAP에서는 이런 오어 조건에서도 좀 각각 계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인지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리시전을 구하는 걸 한번 먼저 준비를 해봤는데요. 테스트 1과 테스트 2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테스트 1과 테스트 2를 각각 구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1의 프리시전, 테스트 2에 이렇게 각각 구해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위에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 1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있기 때문에 아까 똑같이 RR이랑 똑같이 그냥 1분의 1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는 이제 첫 번째 GT, 테스트 1과 테스트 2의 리스트로 이루어진 이 첫 번째 GT의 그냥 RR 계산이 끝났는데 이 MAP에서의 프리시전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 또 계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2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그 리트리브드 컨텐츠 검색 결과에 세 번째 위치를 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테스트 2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위치에 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잘라서 그 중 세 개 중에 테스트 1도 정답이고 테스트 2도 정답이기 때문에 이제 분자가 2가 되고 분모가 3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으로 구해 주셔야 하고, 만약에 둘 다 있는 경우에는 이 아래처럼 계산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걸 이걸 꼭 명심하셔야 이후의 계산을 이렇게 막힘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과 0.666 이 두 개가 나오게 되고요. 3분의 2라고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GT 전체의 에브리지 프리시전을 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로 이루어진 이 각각의 GT의 안에서도 프리시전을 구해 주셔야 되고, 이 리스트로 이루어진 1번 GT의 에브리지 프리시전을 구해 주셔야 한다. 이런 과정이 조금 복잡하지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프리시전이 1과 3분의 2였기 때문에 1과 3분의 2의 에버리지를 구해 주시면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6분의 5를 구하실 수 있고, 이게 이제 저희 첫 번째 GT의 AP, 에버리지 프리시전이 되게 됩니다. 네, 저희 두 번째 G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좀 프리시전을 계산하기 쉽게 일부러 좀 검색 결과에 포함을 안 시켜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바로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시전이 0이니까 당연히 0밖에 없으니까 에버리지 프리시전 AP도 당연히 0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GT에 저희 AP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버리지 프리시전을 구했기 때문에 이 GT도 저희 또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 AP들의 또 평균 한 번 더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MAP를 구해주시게 되고, 저희 1번 GT의 AP는 6분의 5였고 2번 GT의 AP는 0이었기 때문에 또 이거 두 개의 평균을 구해주시게 되면 저희 6분의 5에 나누기 2를 해서 이제 12분의 5 그 소수로 하면 좀 더 복잡한 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MAP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RR 같은 경우에는 이 오어 조건에 대해서도 먼저 있는 거 하나 기준을 잘라버리면 돼. 그래서 굉장히 좀 계산이 쉬웠지만 MAP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어 조건까지도 고려를 한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많은 걸 고려한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도 어떤 식으로 그냥 나이브하게 저장이 되어 있냐면, 물론 이런 개념 다 자세히 들어있으면 너무 좋지만 그냥 간단하게 MRR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순하게 이렇게 채점을 하는 느낌이고, MAP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딥하게 채점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테스트 셋을 구성하실 때 이 GT를 좀 오어 조건이나 엔드 조건을 다 다양하게 사용하셔서 구성을 해 놓으신 경우에는 조금 더 MAP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런 식으로 그 오어 조건과 엔드 조건까지 전부 고려하면서 GT를 구성하는 게 또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간단하게 좀 단순하게 구성하신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MAP까지 굳이 이제 뭐 이렇게 보지 않으셔도 좀 MRR 위주로 좀 봐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MAP를 구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은 저희 NDCG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NDCG는 앞서 보여드렸던 그 수식 자료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계산 과정도 좀 더 많고요. 좀 더 이렇게 복잡한 개념을 다루고 있는데 좀 겁먹지 않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념은 똑같이 상위 순서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라는 관점인데요. 계산 과정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MAP가 그냥 프리시전 구하고 에버리지 프리시전 구하고 MAP 딱 구했던 거랑 좀 다르게 NDCG는 한 스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CG를 구해주고,
그 다음 DCG를 구해주고 IDCG를 구해준 다음에 NDCG를 구해주는 이 4단계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NDCG를 설명을 드릴 때 사실 수식 자체에 너무 집중하시기보단 아니 여기서 뭘 구한 건지 어떤 개념을 사용하는 건지 정도의 좀 감을 잡아가시는 그걸 위주로 좀 바라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CG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련성의 누적의 합이라고 포함이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제가 확대를 해서 좀 화질이 안 좋아지긴 했는데, 네, 그만큼 이제 약간 이런 수식을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뜻으로 좀 이렇게 화질이 깨졌지만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성의 누적의 합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 이 검색 시스템에서는 사실 이 검색에서도 그 검색된 결과에서도 관련성이라는 걸 좀 사용합니다. 이거는 뭐 5만큼 관련이 있는 정보, 이거는 한 2만큼 관련이 있는 정보, 뭐 이런 식으로 그 전통 검색 시스템에서는 이런 관련성 스코어도 다 이렇게 매겨서 채점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 오토레그 그리고 레그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 관련성 스코어까지 매핑을 해놓지는 않습니다. 평가를 할 때. 저희도 그 개념까지 들어가게 되면 좀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저희는 그냥 관련이 있다는 1, 관련이 없다는 0의 이렇게 바이너리로 그냥 이진으로만 좀 분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CG를 그 관련성까지 합쳐서 더 구하려면 좀 더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1과 0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통해 한번 같이 살펴보게 되면은 저희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요. 리트리브드 컨텐츠를 기준으로 그냥 포함이 됐으면 1, 정답이면 1,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CG, 이 Cumulated Gain 같은 경우에는 그냥 테스트 1에는 1점이 되고요. 프레드 1에는 0점, 테스트 2에는 1점, 프레드 2에는 0점, 그냥 1010 이런 식으로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겁먹으셨을 수도 있는데 관련성의 누적의 합!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을 때 굉장히 겁먹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냥 포함되면 1 아니면 0 이런 식으로 다 그냥 CG는 이거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DCG입니다. DCG는 로그로 씌운 순위로 이 관련성을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이 로그를 씌우면 이제 값이 완만하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게 분모에 넣게 되면은 이제 관련성의 이제 이 영향력이 좀 후순위일수록 작아지게 되는 이런 원리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역시 너무 수식에 집중하시기보다는 그냥 저희 예제를 통해 가볍게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앞서 구한 CG를 바탕으로 저희 이제 이 DCG 같은 경우에는 이 저희가 구한 CG의 분모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테스트 1과 테스트 2만 이제 CG가 1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분자가 다 0이어서 상관이 없고 이 테스트 1과 테스트 2의 DCG를 한번 저희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1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수식에 따라서 분자는 똑같이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모에 로그 2에 i 더하기 1이기 때문에 i에 그냥 이 저희 그 테스트 1이 위치한 그 인덱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1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첫 번째로 검색이 됐고 테스트 2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로 검색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냥 이 i 값에 그냥 1과 3을 각각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 1번과 3번에 위치했기 때문에 분모는 로그 2에 1 더하기 1이 되겠고 테스트 2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로그 2에 1 더하기 3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 저희가 로그 값이 그냥 그 커질수록 이제 그 값이 커지기 때문에 그냥 늦은 순서일수록 분모가 커진다. 그러니까 늦은 순서에 있을수록 영향력이 작아진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낮은 순서에 있으면 분모가 커진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테스트 1 같은 경우에는 로그 2의 2분의 1이어서 이제 1이 되고 이제 테스트 2 같은 경우에는 로그의 2의 4, 2죠. 그러니까 2분의 1이 돼서 0.5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저희 시그마 합쳐줘야 되기 때문에 DCG는 1.5가 되는데요. 네, 너무 제가 좀 이렇게 어려운 것들까지 함께 설명드려서 여기서 조금 되게 어려우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관련성이 있으면 무조건 분자는 1이고 없으면 그냥 계산조차 안 하셔도 되고요. 1인 거에 그냥 분모가 늘어난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오토레그를 사용하실 때 사실 이 계산을 직접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한번 그냥 저희 계산 과정을 같이 따라와 보면서 감을 잡는다 정도로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CG를 이용해서 저희 또 DCG까지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제 IDCG까지만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바로 NDCG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저희 IDCG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DCG는 그냥 DCG에 저희 아이들 이상적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 붙은 거예요. 그래서 DCG의 가장 이상적인 값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들으면 또 굉장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DCG의 가장 이상적인 값만 보고는 무슨 뜻인지 전혀 유추가 안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예제를 통해서 좀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DCG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상적인 상태를 가정했을 때 DCG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뭐 검색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와 절대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최고로 정답을 잘 말했을 때를 기준으로 DCG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앞서 말씀드린 예제에서 이제 GT에 테스트 1, 테스트 2, 테스트 3가 GT 정답으로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아이디하게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테스트 1, 테스트 2, 테스트 3 이 세 개의 정답이 그냥 1, 2, 3번에 위치한다가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4개를 가져오라고 시켰기 때문에 4번째 그냥 아무거나 가져왔다 치고 그냥 정답 3개를 쭈루룩 그냥 1, 2, 3번으로 가져왔다라고 가정하는 게 이제 이상적인 아이디얼한 CG의 상태를 가정하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똑같이 저희 DCG 구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똑같이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위치에 있으니까 아까 계산했던 거랑 똑같이 로그 2에 1 더하기 1분의 1 해서 1이 되고요. 두 번째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로그 2에 1 더하기 2분의 1, 로그 2의 3분의 1이기 때문에 뭐 0점 좀 지저분한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또 다시 깔끔한 숫자 0.5가 나오게 되고 이를 합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IDCG가 이제 이 모델과 관련 없이 절대적인 값이다. 그냥 DCG의 가장 이상적인 값이다. 라는 거에 좀 개념이 좀 이렇게 잡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상적인 상태의 검색 결과를 가정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검색 결과랑 관련이 없이 계산이 들어간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IDCG 같은 경우에는 2.13 어쩌고저쩌고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이 대장정 NDCG를 구하는 이 대장정의 마지막 NDCG를 구하는 수식만 남았는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IDCG분의 DCG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상태에 비해 얼마나 이제 이상적인 상태와 가깝냐 이제 좀 보는 건데요. 만약에 여기서 이 NDCG 값이 1이 나오게 된다면 DCG랑 IDCG 그러니까 이상적인 상태랑 내 검색 결과가 사실 똑같다. 나는 이상적인 결과 그대로 가져왔다 해서 1이 이제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되겠고요. 1에 가까울수록 성능이 좋아지게 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복잡했던 수식이랑은 다르게 이번엔 굉장히 간단한 수식인데요. 그냥 DCG를 IDCG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DCG는 2.13 어쩌고저쩌고였고 DCG는 저희 1.5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NDCG를 계산하면 한 0.7 정도의 이제 값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NDCG에 대해서 플로우를 한번 같이 따라와 보시고 이 강의를 듣고 나셔서 사실 NDCG는 그냥 약간 이상적인 것을 기준으로 얼마나 이상이랑 가까운가 내 검색 결과가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번 강의에서 순서를 고려하는 랭크 어웨어 매트릭 3개 MRR과 그다음에 NDCG 그다음에 이제 저희 MAP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앞선 강의에서 배운 리콜, 프리시전, F1보다 당연히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입니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간단한 이런 계산 플로우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또 저희 한번 실습도 다음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실습 보면서 이제 리트리발 이런 식으로 돌렸을 때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구나 정도의 좀 감을 저희 마지막 실습까지 해서 좀 감을 확실하게 챙겨가신다라는 이제 좀 관점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 어렵고 긴 강의 쫓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실습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리트리발 매트릭에 대해서 배우고 저희 간단히 리트리발 평가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저희 간단하게 오토레그를 이용해서 저희 리트리발 결과를 한번 최적화를 돌려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결과 파일 똑같이 받았을 때 저희가 앞서 이론 강의에서 배웠던 것들을 아주 어떻게 보면 되는지 실제 결과를 한번 보면서 제가 이제 이론 자료에서 만들었던 그런 가짜 예제들 말고 한번 진짜 자료들을 보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녹여서 같이 좀 가볍게 실습을 해보는 저희 한번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실습할 때 계속 기본적으로 해주는 세팅은 계속 해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이렇게 판다스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사용하게 될 경로를 좀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ospath.join으로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제 오류가 나지 않도록 ospath.join을 이용해서 경로를 잡아주고 있고요. 여전히 네스트 어싱크 IO와 로드.env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번 실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앞서 제가 진행했던 파싱 청킹 실습 같은 경우에는 좀 같이 돌려보는데 그 실행이 진짜 잘 되는지 이런 거를 좀 보는데 좀 더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웬만하면은 제가 같이 한번 실습을 보시면서 돌려보시는 걸 추천을 드렸는데 이번 실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돌려보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고 그 코드도 다 준비가 돼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저희 매트릭에 대해서 좀 학습을 했고
매트릭을 해석하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미 그 리트리발 결과 저희 임베딩 모델 벤치마크 썼을 때 썼던 그 데이터랑 그 오토리그 결과값들, 결과 파일을 저희 전부 이제 첨부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뭐 실험까지 같이 한번 새로 돌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런 오토리그 코드를 잘 쫓아와 주시면 되는데, 뭐 굳이 임베딩 모델 벤치마크다 보니까 뭐 아주 소량의 임베딩 모델 를 돌리는 비용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리고 임베딩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 오픈AI API 키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막 DaDMV에 넣어주고 하는 거 굉장히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제 뭐 네스턴 어싱크 IO나 로드.env 같은 건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 런 오토리그는 안 하고 결과 해석만 같이 해주시면 되고, 난 똑같이 이 똑같은 값을 한번 얻어보고 싶다, 내지는 돌려서 확인하는 것까지 직접 다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네스턴 어싱크 IO와 그다음에 로드.env를 똑같이 해주셔야 하고, .env 안 쓰실 분들은 여전히 똑같이 오픈AI API 키를 하드 코딩을 넣어주셔야 되고요. .env에도 똑같이 오픈AI API 키를 넣어주셔야 똑같이 돌아간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오픈AI API 키가 필요한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 리트리발 야물 파일 이 폴더에 저희가 야물 파일을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이 그 임베딩 모델 벤치마크 할 때 썼던 거 되게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버전이라서 야물 파일이 대체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트리발 노드에 그 가벼운 벡터 DB, 저희 크로마 DB를 사용하는, 그냥 로컬 크로마 DB를 사용하는 아주 간단한 모듈 하나만 넣어놓고, 나머지 여기서 변수는 임베딩 모델만 바꿨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 탑 K를 좀 여러 개 해서 이 탑 K를 늘렸을 때 탑 K별로 탑 K1에서는 어떤 게 더 좋은지, 3에서는 어떤 게 더 좋은지, 뭐 탑 K가 바뀌어질 때마다 뭐 리콜이나 이런 건 어떻게 드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 야물 파일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오픈AI 임베딩 모델을 사용하게 되고, 뭐 다른 모델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뭐 이렇게 주석 달아놓긴 했습니다만, 뭐 또 특히나 이제 업스테이지 임베딩 모델 같은 거 쓰실 분들은 또 업스테이지의 API 키도 발급받아서 DaDMV에 넣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좀 이렇게 복잡하셔서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안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야물 파일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같이 돌려보실 분들은 오픈AI API 키가 필요하다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그 뭐 오토리그 돌릴 때 늘 하는 거죠. 이제 코퍼스랑 QA 잘 가져서 설정을 해주시고, 저희 이번 실습 같은 경우에 제가 데이터에 이 리트리발 폴더에 또 QA나 코퍼스.점 파켓을 넣어놨습니다. 저희 임베딩 모델 벤치마크 할 때 썼던 그 파일을 그대로 넣어놨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오토레그를 돌려주시면 됩니다. 뭐 오토레그 돌리시는 코드는 똑같이 이제 이벨리에이터 불러와 주셔서 이렇게 QA 데이터랑 제 프로젝트 DIR은 이쪽으로 설정을 했고, 지금은 제가 또 결과 파일도 같이 함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스타트 트라이얼 해주시고 이벨리에이트 돌리면 결과값이 아마 금방 나오게 됩니다. 사실 리트리발만 그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뭐 임베딩하고 이 정도, 근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코퍼스도 사실 그렇게 좀 크게 사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리트리발 이렇게 결과값을 얻으실 수 있고요. 저희 이 0번, 저희 한 번에 된 걸 기준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0번에 아마 다 들어있을 거고, 저희 야물 파일 설정한 대로 노드 라인 네임은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리트리브 노드 라인 이 안에 이제 저희 노드 타입 리트리발에 이제 저희 모든 결과값들이 전부 다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 해석을 한번 또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이 결과 해석을 할 때는 저희가 보통 이 파켓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결과 값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수치, 매트릭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저희 0번의 안에 이 노드 라인 안에, 노드 안에 저희 딱 이 노드의 결과값들이 저장되는 이 summary.csv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봐주셔야 되고요. 뭐 이거 더블 클릭해서 뭐 보실 수도 있지만 IDE 환경마다 또 이렇게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불러와서 보실 수 있도록 코드를 살짝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해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 read CSV 하셔가지고 이 summary.csv 경로를 이렇게 OST 패스 조인으로 잡아주시고 결과를 한번 딱 보시면 저희 summary.csv 파일이 이런 식으로 딱 생겨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몇 번 어느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결과인지, 그 다음에 어떤 모듈 쓴 건지, 저희 파라미터 뭐였는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듈은 안 바꿨고 야물 파일에서 이 파라미터들 탑 K랑 임베딩 모델만 바꿔줬기 때문에 이게 이거 이쪽 모듈 파람스만 좀 이렇게 열심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탑 K1, 탑 K3, 탑 K5, 탑 K10, 탑 K50 해가지고 이 탑 K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리고 같은 탑 K면 모델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 이런 걸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걸린 시간, 평균 시간 같은 거 나와 있고, 저희가 앞서 배웠던 이제 F1, 리콜, 프리시전, MAP, MRR, NDCG 결과가 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제일 최고로 꼽혔는지,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0.8캣이 최고로 꼽혔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summary.csv가 구성이 돼 있고, 근데 좀 저희 길기 때문에 사실 좀 이런 불필요한 정보들 쳐내고 저희 지표만 좀 볼 수 있도록 제가 그냥 한번 이렇게 정렬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어떤 파라미터가 썼고, 그 다음에 그 값을 리콜, 프리시전, F1, MRR, MAP, NDC 값이 어떻게 됐는지만 딱 볼 수 있도록 정렬을 한번 해주시고, 결과값들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값들을 딱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거는 역시 리콜입니다. 리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론 강의에서 설명드렸듯이 리콜은 저희 GT를 기준으로 채점을 하게 되는데요. GT의 개수는 이제 탑 K가 늘어날수록 자연스럽게 리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이론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GT의 개수가 뭐 몇 개이든 간에 저희가 검색을 많이 해보면 그만큼 이제 저희 GT만큼 검색을 다 잘 해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보시면 탑 K1일 때는 한 0.5, 0.4 수준에서 3만 돼도 0.7까지 올라가고요. 5 되면 이제 0.81 이쯤까지 올라오고 10까지 가면은 뭐 0.85, 0.86까지 올라오게 되고 탑K 50까지 되면 이제 거의 0.97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탑K를 늘리면 리콜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탑K가 몇이든 간에 리콜의 분모, 그러니까 GT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데 분자는 굉장히 정답을 맞출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리콜 같은 경우에 탑K가 올라가면 당연하게 이제 리콜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프리시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웬만하면 반비례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탑 K가 많아지면 프리시즌의 그냥 분모가 커지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프리시전 값이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탑 K1일 때 0.55까지 올라갔던 프리시즌이 점점 내려가더니 탑 K50에서는 거의 0.18까지 거의 곤두박질 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탑 K가 바뀌는 만큼 리콜과 프리시전이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구나 라고 감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보통 앞서 이론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탑 K를 높게 해서 리콜을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리랭커 같은 거 좀 좋은 모델을 사용하는 거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이제 레그에서 사용하게 될 LLM이 조금 이렇게 똑똑한 모델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탑 K를 좀 더 특히 올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LLM일수록 사실 좀 컨텍스트 랭스가 길게 들어가게 돼도,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정답이 하나여도 탑 K가 10개로 넣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정답과 관련 없는 단락이 많이 포함돼도 LLM이 똑똑하면 정답을 그 중에서도 정답만을 이용해서 대답을 잘 해냅니다. 근데 이게 LLM 성능이 좀 낮고 LLM이 좀 멍청한 모델을 쓸수록 이게 조금이라도 거짓인 게 끼는 게 굉장히 거짓말 확률이 올라가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뭐 어떻게 저희가 막 정말 많은 실험을 통해 논문으로 막 입증할 정도로는 그렇게 입증한 건 아니긴 하지만 저희가 좀 꽤 많은 실험을 하면서 좀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방식은 약간 이렇다는 것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리콜이 탑 K가 올라갈수록 올라간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리콜 높은 걸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LLM 좀 똑똑한 거 쓸 때 이런 거 한번 좀 같이 언급하면 좋을 것 같았고, 그래서 F1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리콜과 프리시전이 좀 골고루 괜찮은 그런 F1 제일 첫 번째 이게 이제 F1이 가장 높게 됩니다. 이렇게 좀 기울어진 한쪽만 너무 높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F1 스코어가 좀 낮게 나오게 되고요. 조합 평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F1 스코어는 이제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값이 제일 높게 나온다. 이걸 좀 같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흥미롭게 볼 점은 MRR과 MAP인데요.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MRR과 MAP 스코어가 정말 그냥 전부 똑같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나온 거냐 하면은 제가 앞선 이론 강의 설명드렸을 때 MRR 같은 경우에는 저희 5호 조건이 있어도 그냥 하나만 정답이면 그거 기준으로 다 잘라버린다고 했는데, MAP는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5호 조건이면 둘 다 고려를 하는 건데요. 이제 어떨 때 이렇게 MRR과 MAP가 똑같냐고 하면은 저희 QA 데이터셋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이 QA 데이터셋 보시면 이 리트리발 GT가 하나입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게 리트리발 GT, 이게 이제 아이디가 되겠는데요. 리트리발 GT가 전부 하나로 이제 이루어진 저희 데이터셋이었습니다. 그래서 리트리발 GT가 그냥 길이가 무조건 하나인 경우에는 5호 조건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MRR과 MAP가 구하는 방식이 똑같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뭔가 딱 봤을 때 MRI가 MAP가 똑같다 이러면 아 GT가 한 개인가 보다라고 좀 유추를 할 수도 있고요. 거꾸로 이제 이렇게 좀 QA 데이터셋에 이 GT를 좀 다양하게 분석을 해야 좀 이렇게 MAP가 쓰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 QA 데이터셋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구성해야겠다. 네,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한번 해주실 수도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MRI가 MAP도 보시고 뭐 그다음에 NDCG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순서까지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 제일 이 리콜 프리시전, 그 F1, 뭐 MRI, MAP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 아마 첫 번째 이 탑K 1짜리 0.8캣이 베스트로 네, 선정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뭔가 베스트를 선정하는 이런 뭐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또 저희 뒷부분 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베스트인가 뭐 막 또 다른 방식으로 베스트를 구할 수 없는가 이런 거에 대한 혹시 의문이 생기셨다면 저희 뒤에 강의까지 네, 조금만 더 따라와 주시면 그 내용이 나오니까요. 거기서 또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사실 제일 흥미롭게 볼 점은 역시 그 리콜과 프리시전이 이제 탑 K의 개수에 따라 바뀌는 걸 가장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인베딩 모델에 따라서 이렇게 성능이 바뀌는 것도 보실 수 있는데 저희 사용하신 거 보면은 네, 그냥 오픈AI 그 ADA002랑 그 기본 모델이죠. 그다음에 인베드 3 스몰 했을 때 뭐가 더 잘하는지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저희 전반적으로 다 그냥 오픈AI 인베드 3 스몰이 기본보다 좀 더 나았다라는 결과를 한번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베딩 모델이 좋은 거 쓰면 좀 더 잘 나오는구나 정도까지 이제 딱 건져 가시면 네, 제가 이번 실습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면 아 이런가 보다 뭐 탑K가 높으니까 당연하지 네, 이런 정도 딱 탁탁 바로 이제 결과값을 보자마자 네, 이런 정도의 해석이 딱 가능해지시게 될 때까지 네, 또 결과를 좀 여러 번 많이 봐보시고 또 다양한 경우에서 이럴 땐 결과값이 어떻게 튀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제가 또 앞서 말씀드린 이론 강의랑 겹쳐져서 합쳐서 생각하시는 것까지 되신다면 사실 검색 매트릭을 이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네, 뭐 아마 웬만하면 막히는 게 없을 거라고 좀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이제 또 뒤에 더 강의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열심히 또 쫓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습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LLM 성능 평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어떤 거 알아볼 건지 QA 태스크 설명을 하기 전에 좀 더 LLM 성능 평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저번에도 나왔던 슬라이드인데 스포일러에서 LLM 평가 지표들입니다. 크게 한 뭐 4가지 정도의 종류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LLM 평가 매트릭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LLM 베이스드 매트릭, 제가 앞서서 간단하게 LLM 에서저지가 뭔지 앞서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LLM 에서저지와 같은 게 이제 LLM 베이스드 매트릭이고, 그게 아니고도 3가지나 더 여러 가지 평가 매트릭들이 있습니다. 그런 매트릭들을 LLM 평가에서는 다 모두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왜 LLM에서 저치만 있으면 되지 다른 것들도 이제 존재를 하는가 라고 하면은 그 이유가 LLM에서 저치의 신뢰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게 지금 저희가 직접 어떤 한국어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어 데이터에서 이 DBval이 LLM에서 저지 프레임워크였잖아요. 이 DBval의 faithfulness와 relevancy라는 그런 매트릭이 있습니다. 그거가 이제 얼마나 정확한지를 측정했어요. 자, 이 측정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평가 매트릭을 평가하는 건데 조금 이상하죠? 평가 매트릭을 하지만 평가 매트릭도 평가해야 되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평가 매트릭 자체가, 그러니까 평가 지표 자체가 기준이 이상하면 되겠어요? 저희가 앞서서 좋은 질문 만들기 할 때 질문인 기준이었잖아요. 어떤 질문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레그 시스템을 평가하고 최적화를 할 것인지. 근데 이 질문 기준이 중요하니까 저희가 좋은 질문이 무엇인가 제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잘 만들기 위해서 되게 실습도 많이 하고 많이 배우셨죠. 근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평가를 하려면 평가의 질문도 중요하지만 그 평가 지표 자체가 이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어요.
뭐 죄를 지으면 안 되겠지만, 네, 만약에 죄를 지었던 누명을 썼어요. 누명을 썼으면 그 재판에 가잖아요. 그럼 이 재판에서 재판관이 이상하면 안 되잖아요. 재판관이 되게 최대한 공정하고 아주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관이 좀 법원에서 판사가 가장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평가 지표 자체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이 평가 지표를 평가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평가하는 거는가? 제가 방금 평가를 했다고 했는데, 자, 저희가 어떤 질문과 답변이 있어요. LLM한테 하는 질문, 그리고 답변이 있으면 이 답변을 만약에 LLM이 한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모범 답변이 아니라 LLM한테 한 질문 던지고 LLM이 한 답변이 있어요. 그러면 그 LLM이 한 답변을 특정 기준에 대해서 사람이 먼저 평가를 합니다. faithfulness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마나 사실적인 질문, 사실적인 정보를 잘 담고 있는가 이런 거를 판단을 하는 건데, 이런 거를 사람이 직접 판단을 합니다. 뭐 레그 같은 경우에는 단락이 있겠죠. 단락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사람이 직접 평가를 한 결과와 그리고 LLM에서 LLM이 평가한 결과 간의 정확도를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게 사람 평가에 비해서 얼마나 정확한지 이 LLM에서 저지를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직접 노가다로 이제 LLM의 답변을 평가를 했고요. 그거를 LLM에서 저지와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DB발의 faithfulness 정확도가 0.59, 즉 59%, 렐러번시는 78%. 자, 정도였는데 정확도가 59%다. 라는 말은 제가 판사가 10번 중에 4번은 판결을 잘못 내린다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된 판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대로 된 판사라고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매트릭 역시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믿을 만한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 즉 LLM에서 저지의 정확도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LLM에서 저지의 정확도를 보완할 수 있는 매트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더불어서 LLM에서 저지는 말도 살짝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시는 거는 LLM에서 저지의 일종인 Gvar이라는 이제 매트릭에 대해서 일관성을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LLM의 답변에 대해서 50번을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LLM에서 저지의 50번 평가가 보시는 것처럼 계속 똑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달라져서 오차 범위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LM에서 저지는 정확하지도 않고 한 번 똑같은 걸 하더라도 약간씩 다른 점수를 내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LLM에서 저지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LLM에서 저지, 뭐 라가스나 DB발은 대부분 LLM에서 저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런 평가 프레임워크 하나에만 의존하는 거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여러 가지 평가 지표들과 보완을 하면서 평가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 가지 평가 매트릭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거를 태스크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QA 태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QA 태스크를 할 때는 LLM에서 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요약 태스크를 할 때는 유사도 기반 매트릭, 뭐 샘스코어, 그리고 루지스코어도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번역 태스크에서는 LM, 랭귀지 모델 기반 매트릭 버트 스코어와 같은 것과, 그리고 빌류 스코어, BLU 스코어와, 대화 태스크에서는 대화 데이터에 맞는 매트릭, AI 세이프티 태스크에서는 AI 세이프티와 관련된 매트릭들을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태스크에 따라서 반드시 이 매트릭만 적용해야 된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다른 매트릭도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LLM에서 저지를 요약 태스크에, LLM에서 저지를 번역 태스크에 적용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트릭을 배워놓으면 여러분들이 여러 태스크에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는 것도 태스크를 배우는 거지만 각각 매트릭들을 배운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QA 태스크와 LLM에서 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게 됐습니다. 자, QA 태스크는 사람이 질문을 하고 인공지능이 답변을 하는 질의응답, question and answering이죠. 질의응답 태스크입니다. 자,
이제 질의응답에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보통은 사실적인 정보를 말하겠죠. 보통 질문을 하면은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을 했으니까 정답을 맞춰야죠, LLM이. 즉, 이 QA 태스크에서 가장 주목을 하셔야 될 건 정답을 맞추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QA 태스크를 평가를 할 때면 이 인공지능이 실제로 정답의 답변을 말하는지를 평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LLM 에서 저지의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그리고 논문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G발이라는 LLM 에서 저지가 있습니다. G발은 어떻게 되냐? G발은 COT라는 거를 이용을 하는데요. COT가 뭐냐면 Chain of Thought라고 하죠. LLM한테 실제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너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스텝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를 구상을 하도록 한 다음에 그 태스크를 수행을 해보니까 좀 더 정확도가 높았다라는 것에 기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G발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태스크 인트로덕션, 지금 너가 평가를 할 게 어떤 태스크인지, 뭐 QA 태스크인지 다른 건지, 뭐 요약인지 뭔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evaluation criteria, 너가 어떤 것을 평가를 할 건지를 이제 적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어떤 태스크를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LLM이 자동으로 이제 어떤 스텝으로 어떤 단계를 통해서 내가 평가를 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생성을 하게 됐고요. 이 생성을 한 이 평가 스텝까지 이 세 가지를 포함을 해서 주어진 단락과 주어진 질문을 기반으로 실제 LLM 답변을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input target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모범 답변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G발에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직접 LLM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LLM이 evaluation step, 자, 어떻게 평가를 할 건지도 설계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이 COT 과정, 즉 LLM이 이런 스텝을 거쳐서 평가를 해야겠다라는 걸 매번 생성을 하게 되면 이 COT 과정을 계속 생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비싸요. 그래서 실제로 G발을 이용을 할 때는 MS 연구진이 직접 작성을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프리셋들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LLM이 이 COT 과정을 통해서 각 태스크에 따라서 좀 생성해놨다라고 치고 그 태스크에 대한 답변을 좀 말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진에서는 4가지 정도의 G발 프리셋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평가 기준으로 평가를 해라. LLM에서 저지는 이 평가 방식, LLM한테 물어보는 방식보다도 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할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총 4가지로 coherence, 답변의 전체적인 퀄리티에 대한 평가를 해라. consistency, 답변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fluency, 답변이 어색하지 않고 유창하게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relevancy, 답변이 질문과 관련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4가지로 이제 말씀을 했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진이 준비를 했고요. 우리가 QA 태스크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사실을 말하고 있는가? 답변이 되는 그 정보를 그 답변으로 내놓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consistency, 답변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relevancy, 답변이 관련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 이 2가지의 평가 측면이 LLM 메서저지를 QA 태스크에서 이용을 할 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faithfulness가, 자, 여기서 consistency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용어만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용어가 되게 각각 쓰는 곳들마다 정립이 많이 안 된 것들이 많은데 제가 이 강의에서는 faithfulness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faithfulness는 결국에 가장 중요한 QA 태스크에서 가장 중요한 답변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faithfulness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앞서서 G발 방법도 있었지만 다른 방법으로 LLM 메서저지를 구현을 해서 로버스트하게 좀 더 실제로 이 답변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faithfulness의 예시를 DB발에서는 어떻게 faithfulness를 측정을 하고 있는지 들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먼저 들어가는 게 추출 단계입니다. 자, 정답 단락이 먼저 있잖아요. 정답 단락
에서 어떠한 사실 정보가 있는지 먼저 LLM이 그 사실 정보를 추출합니다. 그러면 정답 단락에 실제 사실 요소들이 나오겠죠. 예를 들면은 패스트 반점에 그런 메뉴판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패스트 반점에서 사실 요소들을 추출을 하면 패스트 반점 짜장면은 8,000원이다. 패스트 반점 짬뽕은 9,000원이다. 이런 실제 사실 요소들이 추출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똑같이 LLM이 답변한 것에서도 답변이 주장하고 있는 요소들, 그러니까 사실일 수도 있는 답변 LLM이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는 요소들을 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출을 했을 때 뭐 답변이 패스트 반점에서 짜장면은 8,000원이고 탕수육은 3만 원이다 라고 하면 짜장면은 8,000원, 탕수육은 3만 원, 이런 주장 요소들이 검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답 단락에서 나온 사실 요소들, 그리고 답변에서 나온 그 주장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답변에서 주장하는 요소들이 실제 사실 요소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LLM이 일일이 비교를 하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 답변의 주장 요소가 첫 번째가 있으면 이 주장 요소가 실제 추출한 사실 요소들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있다. 그럼 체크. 주장 요소 두 번째는 사실 요소 중에 없다. 그러면 아니네, 없네. 그러면 주장 요소 세 번째는 이 사실 요소 중에 있나 없나? 없네. 그럼 X로 표시를 해서 최종적으로 주장 요소 3개 중에 하나만 있구나 라고 해서 최종 스코어가 3분의 1, 0.332 나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DB발에서는 답변과 정답 단락에서 각각 주장 요소나 사실 요소를 추출한 이후에 각각을 비교를 하면서 판단을 하는 이런 추출 후 판단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G발에서 이렇게 하나로 나왔던 거를,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여러 번 하면서 여러 번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LLM이 3번 쓰이거든요. 실제 사실 요소 추출 한번 쓰이고, 주장 요소 추출 한번 쓰이고, LLM 판단에 한번 쓰이기 때문에 총 3번의 LLM 프롬프팅을 통해서 이제 페이트풀니스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페이트풀니스의 다른 예시로는 라가스에 준비되어 있는 페이트풀니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DB발과 다른 점은 정답 단락을 그냥 그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DB발 같은 경우에는 정답 단락에서 실제 사실 요소를 추출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라가스의 페이트풀니스 같은 경우에는 정답 단락에서는 추출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답변에서 답변의 주장 요소들을 추출한 다음에 LLM이 정답 단락과 그냥 정답 단락 전체와 각 주장 요소들을 보고 하나하나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체 주장 요소, 답변의 주장 요소 중에 실제로 정답 단락 내에 사실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몇 개인가를 이제 보고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스코어는 이것도 3개 중에, 주장 요소 3개 중에 하나만 정답 단락에 실질적으로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0.33, 3분의 1이 라가스 페이트풀니스로 되게 됩니다. 사실 비슷한데 조금씩 다르죠. 네, 다음으로는 라가스 페이트풀니스를 이제 조금 다르게 측정을 하는 라가스 노이즈 센서티비티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페이트풀니스를 측정하는 것은 똑같은데요. 단지 조금 그 산정하는 게 다른 거예요. 앞서서는 이제 총 답변의 주장 요소 3개가 있으면 그 중에 사실인 주장 요소로 분자가 돼가지고 3분의 1이었잖아요. 근데 이 노이즈 센서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총 답변 중에 사실이 아닌 주장 요소로 측정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3개 중에 2개가 이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스코어는 0.66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노이즈 센서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작을수록 좋고요. 1 라가스 페이트풀니스는 라가스 노이즈 센서티비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이즈 센서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트릭을 표현을 할 때 조금 더 낮게,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아닌 것들을 좀 줄이고 싶다,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faithfulness 말고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answer relevancy가 있습니다. answer relevancy는 답변이 질문과 연관이 되어 있는 대답인가, 혹은 모범 답변이 답변과 얼마나 관련이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유사한가,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의 다른 말은 모범 답변이 답변과 되게 비슷하다라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답변이 질문과 연관이 있는 대답인가라는 것을 측정을 하는 거고, 당연히 질문과 연관이 되어 있는 소리를 해야겠죠. 내가
야구에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갑자기 축구 이야기하고 있으면 짜증나잖아요. 짜증나는 것보다 좋은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answer relevancy도 QA 태스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LLM에서 저치뿐 아니라 SAM 스코어라든가 NLP 지표, 나중에 나올 지표들로 answer relevancy를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LLM에서 judge에서 나오는 LLM에서 judge의 이제 answer relevancy를 측정을 하는 게 이제 DBval answer relevancy가 있습니다. 그래서 DBval answer relevancy 같은 경우에는 먼저 모범 답변은 그대로 쓰고요. 모범 답변과 답변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범 답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DBval answer relevancy를 측정을 할 땐. 그래서 결국 모범 답변과 답변이 얼마나 유사한가를 구분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특이하게 답변과 모범 답변을 통째로 쓰는 게 아니라 모범 답변을 통째로 쓸 때 답변은 문구별로, 즉 문장별로 자릅니다. 문장별로 잘라서 하나의 그 작은 문장들로 나누고요. 각 문구들에 대해서 LLM이 얼마나 렐러번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해서 LLM이 답변을 했으면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련이 없는 소리이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갑자기 헛소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문구별로 자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답변이 3개 문장이었으면 3개의 문장으로 잘리는데 첫 번째 문장은 관련이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은 관련이 없었다라고 LLM이 판단을 하게 되면 최종 스코어가 0.33, 그러니까 3분의 1이 돼서 0.33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 answer relevancy는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이런 식으로 전체를 이렇게 답변과 모범 답변 막 비교하는 게 아니라 답변을 분리해서 모범 답변과 얼마나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DBval에서는 answer relevancy를 측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QA 태스크에서는 사실 정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LLM의 답변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가를 이제 봐야 되고요. 그래서 faithfulness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LLM에서 주지에서 사실을 추출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했죠. 그래서 faithfulness 같은 경우에는 레그, 즉 레그는 대부분 QA 태스크고 사실 정보를 말 안 하고 할루시네이션을 줄이는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레그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평가가 이 faithfulness 평가가 되겠고요. 만약에 LLM에서 저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할 경우에는 이 LLM에서 저지가 정말 믿을 만한가, reliable한가 이 유효성 검증을 반드시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answer relevancy도 QA 태스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LLM의 답변이 질문과 관련이 있는가 혹은 LLM의 답변이 모범 답변과 굉장히 비슷한가 이런 것들 이런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측정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배울 SAM 스코어 유사도 기반 매트릭이나 NLP 기반 매트릭을 결합을 해서 answer relevancy를 측정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앞에서 QA 태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자세히 한번 배워봤죠? 이제 한번 직접 해볼게요. 앞에서 이제 저희가 어쨌든 조금 정리를 하자면 LLM에서 저지에 대해서 주로 QA 태스크에서 배웠고 이 LLM에서 저지 중에서 Geval 그리고 라가스로 측정을 하는 방법 그리고 DBval도 측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습에서는 크게 3가지 정도의 이제 프레임워크들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것을 측정을 하는 방식을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실습 중간중간에 그 원본 소스에 들어가서 조금 소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Geval이든 라가스든 DeepEval이든 다 이제 여러분들이 코드를 직접 보면은 이 평가 이밸루에이션 매트릭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어떻게 동작을 하구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냥 그래프처럼 이제 사진으로 좀 자료를 그려가지고 PPT에서 저희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료에 이제 보여드렸을 건데 이제 자료를 보는 것보다도 이거를 직접 코드로 어떻게 구현이 됐는가를 보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코드를 꼭 봐라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항상 이제 제가 내부를 들어가는 걸 좀 많이 하고 싶은데 내부를 들어가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알 수 있을 뿐더러 한번
이 다른 사람들이 쓴 이제 레거시 코드를 조금 보는 일이 되게 귀찮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는 있겠지만 어떤 새로운 매트릭이 나왔을 때 이것의 실제 원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이 매트릭을 적용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닐지, 그러니까 이 매트릭이 리즈너블한지 아닌지를 논리적으로 일단 알 수 있잖아요. 일단 사실 이게 저희가 이런 매트릭, 즉 뭐 LLM에서 추진한 매트릭에 이 매트릭이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가라는 거를 물론 실험에서 측정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까지 이제 실험을 하고 사용을 하는 거는 현업에서도 힘들고 연구적으로도 막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되게 쉽지는 않은 일이죠. 되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매트릭을 처음 봤을 때 제가 소개해주는 매트릭 말고도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매트릭들이 있어요. 뭐 QA 태스크든 요약 태스크든 번역 태스크든 앞으로 배울 이제 그런 태스크들에 있어서 되게 굉장히 많은 매트릭들이 적용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매트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원리를 파악을 하지 못하면 말짱도루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코드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런 자료라던가 이런 원리 파악까지를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게 성장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코드를 알려드리는 것에 멈추지 말고 이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씩 들여다보시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이거는 임포트하고 네스터 싱크 IO 해야 되고 로드.env에서 현금수 업로드 해두셔야 되죠. 이거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가끔 있던데 .env 파일을 만들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env 파일을 루트 폴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 클론을 하잖아요. 저희 이제 GitHub에 올라가 있는 샘플 프로젝트 클론을 하시면은 .env 폴더가 없을 텐데 이 .env 폴더를 그러니까 이름이 .env인 거예요. .env의 안에 넣으셔서 이제 본인들의 이제 API 키를 넣어 주셔야 되고요. 뭐 궁금하면 검색하시면 이거 쓰는 방법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냥 보일러 플레이트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일단 오토레그를 통해서 주의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토레그는 기본적으로 최적화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평가만 하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가스라든지 DB발을 또 추가로 알려드리는 거기도 하거든요. G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DB발에도 포함이 돼 있으니까 DB발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오토레그는 최적화지만 평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도구고요. 그냥 데이터셋만 이제 잘 만들어 주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기본적으로 최적화가 이제 그 LLM 전까지 이제 완료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LLM 평가를 생성을 하고 이제 해야 되는 것까지 완료가 된 상황이어야 되고, 이게 오토레고로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LLM에 대해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온 다음에 이제 보통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토레그에는 이 LLM 그 모듈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앞에서 이제 그냥 한 번도 안 거치고 오토레그만 한 번 돌리면 이제 LLM 응답까지 받아온 다음에 평가까지 자동으로 되는 뭐 그런 스텝이 하나 정도는 줄어든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앞에서 어떤 것들이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추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좀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놨어요. 이미 만들어 놨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가셔서 이밸류에이션 가셔서 이제 QA에 QA 애프터 프롬프트 메이커 좀 파켓, 이게 QA 파일이고 그다음에 여기 코퍼스 파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강의 나갈 때면 다 메인으로 머지가 돼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파일을 로드를 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꽤 긴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쿼리, 여기에 쿼리가 있고 어떤 질문을 해야 평가를 하니까요. 특히 QA 데이터셋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너레이션 GT가 이제 모범 답변입니다. 이 쿼리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모범 답변이다 라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 코퍼스가 뉴진스가 이제 도쿄돔에서 공연한 것에 대한 기사를
기반으로 했어요. 버니즈 캠프를 기반으로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뉴진스가 데뷔 후 몇 개월 만에 도쿄돔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범 답변은 이런 게 되겠죠. 이제 뉴진스는 데뷔 23개월 만에 도쿄돔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너레이션 GT가 하나 더 있죠. 이거는 앞에서 배운 내용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 것 같아요? 네, 콘사이스 제너레이션 GT 제너레이션이죠? 그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제너레이션 GT가 준비되어 있고 모범 답변이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트리브드 콘텐츠가 있어요. 자, 리트리브드 콘텐츠가 이제 실제로 어떤 게 이제 리트리브가 됐냐라는 를 원래 이제 하는 건데 저희는 지금 LLM만 실제로 이제 이런 게 됐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오토레그를 돌린 거에서 뜯어왔기 때문에 실제 뭐 비이미지브라는 저희가 오토레그를 최적화한 리트리발 시스템에서 가져온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리트리발의 이런 결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뭐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프롬프트가 실질적으로 LLM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프롬프트가 처음에 시스템 프롬프트로 뭐 이런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질문이 쭉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단락 실제로 리트리브를 해서 나온 단락들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나머지는 어떤 포맷에 맞게 여러분이 만드시거나 아니면 오토레그에서 꺼내오시면 된다. 사실 여러분들이 오토레그를 가지고서 LLM 평가만 할 일은 많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일단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사실 오토레그는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돌리는 것까지 하는 게 너무 편하기 때문에 돌리는 것까지 하고 싶으실 때 이렇게 리트리브드 컨텐츠에 어떤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이제 컨텐츠를 넣어 주시면은 프롬프트 메이커에서 바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쉐이프를 찍어보면 총 20개 로우를 넣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평가할 때는 아무래도 뭐 수십 개에서 거의 뭐 100개, 200개 그 정도는 평가를 해야 이제 좀 더 리즈너블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실습을 그냥 해보는 거니까 20개로 넣었고요. 그리고 LLM에서 저치가 그렇게 싸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GPT-4.5가 되게 싸졌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4미니는 아직 성능이 아쉽고 4미니는 성능이 아쉽고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QA 크리에이션 만들 때 QA 크리에이션이 어려운 게 이제 인식적으로 크리에이트 하는 게 제일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 아래에 있던 걸 기억을 해보시면은 인식적으로 크리에이트 다음에 어려운 게 이밸루에이션이에요. 판단이에요. 판단도 크리에이트 창조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판단도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거든요. 그래서 판단은 어느 정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GPT-4 미니 같은 아직 좀 아쉬운 모델을 쓰면 성능이 아쉬울 수밖에 없어서 GPT-4 같이 훨씬 좋은 모델을 써야 되는데 이제 그 좋은 모델을 쓸 때 비용이 부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돌리기 전에 조금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하고 이제 LLM에서 주치는 평가를 돌리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얌 파일의 경로를 지정합니다. 나와 있죠. 이제 뭐 파싱이나 청킹 할 때도 여러분들 얌 파일 많이 보셨겠지만 오토레그는 기본적으로 얌 파일로 컨피규레이션을 하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얌 파일도 다 준비를 해왔고요. 보시면은 얌 파일 있는 거는 어렵지 않죠. 여기 준비가 돼 있는데 처음으로 저희는 이제 LLM 평가만 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LLM 응답을 받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LLM 평가를 하는 부분 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듈스에서 이 모듈스를 바꾸면 뭐 오픈 AI 여기서는 GPT-4o 미니를 이용해서 생성하는 거예요. 즉 GPT-4o 미니를 평가를 한다는 거고요. 이거를 뭐 다른 LLM 뭐 내가 라마 모델을 평가를 하고 싶다. 그럼 라마 모델을 바꾸시면 되고 뭐 QN을 평가하고 싶다. 그럼 QN 모델을 바꾸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바꾸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매트릭입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래터지 안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는 G발을 한번 써볼 거니까 G발만 썼어요. 그래서 매트릭 네임이 G발이고 그리고 모델을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델 성능이 별로면은 저지의 성능도 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델을 GPT-4o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 자 여기에 나온 매트릭스가 저희가 G발 이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논문에서 G발이 처음에 서제스트 했던 4가지의 요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요소들 중에 뭐 coherence 같은 거 그 요소들 중에 QA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consistency 이게 과연 정말 사실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relevance 정말 이게
relevant한가, 정말 이게 이 대답이 연관을 끼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시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게 consistency랑 relevance 이렇게 두 개만 이제 QA 태스크에서는 측정을 하는 걸로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거를 그 뭐 fluency라든가 coherence를 다 측정을 하고 싶으시면 여기 뒤에 뭐 하면 되겠죠. 뭐 fluency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evaluator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QA 데이터 여기서 보여드렸던 QA 데이터, 그리고 QA 데이터 이거 사실 코퍼스는 실질적으로 뭐 평가할 때 막 필요한 게 아니라 약간 동작을 위해서 필요한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작을 위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오토레그를 쓰실 때는 그냥 코퍼스를 어차피 만드셔야 되고, 코퍼스는 앞에서 뭐 전처리하고 저희가 전처리하고 청킹하면서 다 만들었잖아요. 그 코퍼스 파일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QA 파일은 저희가 앞에서 QA 크리에이션 할 때 만들었던 파일, 그걸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서 설정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디렉토리는 이미 제가 돌려놓은 결과들을 다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 오토레그 프로젝트 이밸루에이션 QA 가셔서 여기 0이랑 뭐 이런 폴더들이 다 이제 결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0에 제가 미리 돌렸던 결과들이 담아 있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돌리실 거면은 뭐 1, 2, 3 이런 식으로 늘어나서 다른 트라이얼 폴더, 다른 폴더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돌려보면은 로그가 엄청나게 길게 나오는데, 일단 로그는 제가 스킵을 했고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result df가 나오잖아요. 이 result df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노드 라인을 지정을 했잖아요. 이 라인이랑 똑같은 폴더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 모듈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의 결과값, 실질적인 결과값이 생기는 거고요. 뭐 한번 이제 로드를 해보자면은 간단하게 바로 그냥 로드를 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는 전혀 어렵지 오케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러면 나오죠. 실질적으로 result df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 앞에서 썼던 이제 처음 우리 QA 데이터로 들어간 거랑 똑같고, 추가된 부분은 여기죠. generate text. 실제로 이 LLM이 우리가 쓴 GPT-4o 미미가 답변을 한 거, 그리고 이제 G발 점수들이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죠? 이렇게 G발 점수를 바로 보실 수도 있고, 이걸 좀 시각화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G발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뭐 보시면은 이제 이런 거 보시면 뭐 이게 G발 점수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거면 G발 점수가 평균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 값이고, 기본적으로 G발 점수의 이제 레인지가 얼마나 되는지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토레그 이거를 확인을 하는 방법은요, 이제 오토레그의 레포지토리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오토레그 레포지토리에 한번 들어가 보면은 오토레그에, 자, 키우겠습니다. 오토레그에 들어와서 이밸루에이션의 매트릭스에 G발 프롬프트가 있어요.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컨시스턴시랑 렐러번시를 쓴 거잖아요. 그럼 컨시스턴시를 보시면 1에서 5까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 보시면 evaluation criteria 해서 the factual alignment를 할 텐데, 너는 1에서 5까지 점수로 측정을 해라. 낮으면 안 좋은 거, 높으면 좋은 걸로 이런 식으로 하라 라고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relevancy를 보면 important content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1에서 5까지죠. 그러면 평균값이 기본적으로 1에서 5와 1에서 5의 뭐 평균이니까 평균값도 이제 1에서 5까지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1에서 5 사이의 값이 이 G발로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뭐 이런 거 보시면 사실 다들 좀 성적이 좋진 않고, 이런 3점, 이런 거는 3점이고 뭐 이런 거는 1점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걸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조금 더 보자면 질문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모범 답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predicted, 실제로 이제 어떤 답을 했는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 그라운드 트루스가 여러 개일 수도 있는 거죠. 저희가 여러 개였고 실제로는 여러 개로 제가 이제 출력을 할 때 그냥 0만 출력을 했는데 실제로는 여러 개의 그라운드 트루스가 들어가서 G바를 여러 번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콘사이스 인 제너레이션 GT랑 비교했을 때 LLM에서 줄지는 어느 정도 이런 걸 좀 낮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라가스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라가스 사용을 하기 위해서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라가스의 어떤 데이터셋 형태로 저희가 앞에서 썼던 데이터셋은 똑같은 데이터셋이 이제 라가스 형태, 뭐 dbvar을 쓸 거면 dbvar 형태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는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 라가스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나라는 거를 좀 보시면 이 라가스의 evaluation 데이터셋 있잖아요. evaluation 데이터셋을 evaluation 데이터셋 클릭을 해볼게요. 이게 맥이면 커맨드 누르고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되고 뭐 윈도우면 컨트롤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 넘어가거든요. 대체로 뭐 VS 일단 파이썬은 그렇고 VS 코드는 제가 파이썬 기준으로 써봐서 조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evaluation 데이터셋 있고 여기서 쭉 나와요. 어떤 것들로 이제 어떤 메소드가 있고 뭐가 이제 어트리뷰트인지. 근데 어트리뷰트 보면은 리스트 베이스 샘플, 그러니까 샘플들을 모아놓은 게 그냥 이제 그 데이터셋 스킴, 이 evaluation 데이터셋인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single turn sample or multi turn sample이 있는데 이거 뭔지 보면 여기죠. 그러니까 single turn sample이나 multi turn sample들의 이제 합집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 싱글 턴 샘플을 만들어서 어펜드를 해준 다음에 그냥 이밸루에이션 데이터셋에 들어가면 이 이밸루에이션 데이터셋이 어떤 라가스에서의 데이터셋을 좀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레그에서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형태였고 라가스에서는 그 라가스에서 본인들이 쓰는 이밸루에이션 데이터셋 형태로 변환을 하셔서 쓰면 된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싱글턴 샘플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 보면은 이 싱글턴 이라고 하면 앞으로 배우겠지만 이제 대화 데이터에서 나오는 거고 기본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건 그냥 한번 질의와 응답이 오고 간다 라는 게 이제 싱글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싱글턴을 보시면 어트리뷰트가 여러 개가 있죠. 뭐 유저 인풋, 자 유저가 어떤 질문을 했는가, 리트리브드 콘텍스트, 실제로 리트리버 시스템에서 리트리브된 그 패시지들이 뭔가 레퍼런스 컨텍스트, 어떤 컨텍스트가 실제 정답 단락인가, 정답 단락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라가스 같은 경우에는 리트리버 평가를 할 때 이제 논GT 방식을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디 매칭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LLM에서 저치로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코스트가 많이 들어간다고 아마 병욱 강사님께서 설명하셨겠죠. 네.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LLM 평가 용어를 쓰실 거면 이런 부분을 스킵을 하셔도 된다. 그 다음에 리스폰스, 자 실제로 유저의 쿼리에 대해서 실제로 LLM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가, 그리고 뭐 멀티플 리스폰스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러 개의 답변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일 답변을 넣을 수도 있고, 레퍼런스, 자 이게 제너레이션 GT죠. 실제로 이제 모범 답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이 정도를 알면 이런 것들을 넣어서 결국엔 평가를 하는구나. 그냥 싱글 턴 샘플에 각각의 요소들을 집어 넣어줘서 이밸루에이션 데이터셋으로 감싼 다음에 라가스에 넘기면 된다 라는 거, 라가스의 굉장히 간단한 작동 원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오토레그 데이터를 라가스로 변환을 해준 다음에 토탈 샘플스 인 데이터셋 20개로 잘 돼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오픈 AI, GPT-4o 모델을 이용해서 내가 평가를 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랭체인 LLM 래퍼라는 클래스를 쓰던데 여기서는 랭체인에 있는 어떤 LLM이든지 라가스 평가에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from 라가스 import evaluate를 해서 이 evaluation 데이터셋에 대한 평가들을 모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가스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에서 만들어줬던 이 오토레그를 라가스 데이터셋으로 바꾼 저 싱글턴 샘플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리스트들을 이제 어싱크로너스하게 어느 정도 좀 병렬을 해서 빠르게 이제 평가를 진행하는 시스템이 라가스 안에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faithfulness랑 noise sensitivity에 대해서 이론 강의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faithfulness랑 noise sensitivity 자체도 사용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from ragas metric 하고 임포트해서 이 evaluate 할 때 데이터셋 지정하고 매트릭스는 이거 두 개 쓸게요 하면은 리절트로 그냥 이제 faithfulness는 몇 점이고 noise sensitivity는 뭐 몇 점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원리를 파악을 하냐? 다시 한번 커맨드 키를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은 나오죠. 이제 클래스 faithfulness라고 해서 매트릭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라가스 같은 경우에는 다 매트릭들이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verdict, statements, compute score, 싱글턴, 스코어 이런 막 복잡해지는 뭔가 이게 뭐지 막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자,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앞에 이제 A가 붙어 있는 건 어싱크예요. 그러니까 어싱크고 보시면은 이제 컴퓨터 스코어가 어차피 여기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어싱크로 하고 싶을 때 쓰는 거고, 사실 어싱크가 아닌 거를 상정하고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더 간단할 거예요. 그냥 내부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보는 거를 위해서는요. 네, 그래서 이제 verdict는 뭐예요?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고, 스테이트먼트는 뭔가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 찾는 거예요. 뭘 찾는 거냐? 프롬프트를 찾습니다. 프롬프트라고 써져 있는 걸. 왜냐면 이거는 다 이제 뭐예요? LLM 써줬잖아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찾으면 NLI 스테이트먼트 프롬프트라고 나오죠. 여기 들어가 보면 이 프롬프트가 다 있습니다. 자, NLI 스테이트먼트 프롬프트는 어디에 쓰이는지 어떤 건지 일단 보면은 여러분 이 라가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인스트럭션이랑 이런 이렇게 examples가 따로 있는데 your task is judge the faithfulness. 자, faithfulness를 측정을 하는 게 너의 태스크다. 그래서 verdict를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0 혹은 1로 이제 판단을 해라 라고 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퓨샷을 위해서 어떤 내가 이런 거를 넣고 뭐 리즌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내 버디க்트, 내 RLM 판단은 이런 것이다, 이런 걸 이제 넣어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바로 버디க்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냥 프롬프트에 넣어서 퓨샷 프롬프트를 하고 LLM한테서 나온 이 버디க்트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렵지 않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내가 raw 프롬프트를 보고 싶으면은 이 프롬프트를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면 볼 수 있겠구나, 이런 것 정도를 보시면은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스코어를 할 때 스테이트먼트를 하고 스테이트먼트를 통해 버딕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verdict는 이제 평가를 하는, 실제로 이제 뽑아낸 추출한 거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 create statement는 추출을 하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이제 statement generator input도 있죠. 그래서 generate prompt를 가보면 이제 여기서 자, 센텐스를 뭐 분석해라, 그리고 스테이트먼트들을 뽑아라,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나 어떤 주장들을 뽑아내라 라는 게 이렇게 들어있고, 그리고 어떻게 뽑아내는지 뭐 아인슈타인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아인슈타인은 어떠다 뭐다 이런 아인슈타인에 대한 정보들을 뽑아내는 걸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보고 그냥 대충 그 스코어 함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면은 이 매트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노이즈 센서티비티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페이트풀니스처럼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DB발 사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거는, 뭐 DB발 사용법도 라가스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 DB발도 이제 dbval.dataset evaluation dataset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리고 이 evaluation dataset은 당연하겠지만 이 LLM 테스트 케이스의 리스트고요. 사실 그냥 이름만 다를 거예요. 거의 이름만 다르고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evaluation dataset으로 오토레그 데이터를 변환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dbval 역시 이 evaluate 함수를 그냥 넣고요. 뭐 LLM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LLM이 GPT-4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GPT로 구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이 evaluate를 해서 이 deep eval dataset 넣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 우리가 배운 faithfulness랑 answer relevancy를 쓸 거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냥 바로 이제 스코어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스코어가 DB발은 이 이밸루에이션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을 때 그 실제 코드 상에서 좀 한 번에 이제 보기에는 살짝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라가스랑 다르게 바로 평균값이 나오지는 않는다, 이런 불편함은 있고요. DB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금 어떻게 안쪽에서 작동을 하는 건지 조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역시 똑같이 이제 DB발도 매트릭스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faithfulness 매트릭스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DB발도 쭉 나와 있는데, DB발은 보통 이제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냐. 자, 베이스 매트릭에서 상속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다 매저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매저와 A 매저. 근데 A 매저는 아까처럼 이제 어싱크는 사실상 매저랑 똑같은 역할을 하고 그냥 어싱크로만 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매저라는 함수가 항상 있는데, 이 매저라는 함수가 이 매저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DB발에서 평가를 하겠구나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매저를 보시면은 어이구 이게 뭐야 헷갈린다 하실 수 있겠지만, 자 보시면은 뭐 이건 뭐 파라미터 확인하는 거고 넘어가고, 자 어싱크 모드는 저희가 어싱크 아니죠, 어싱크는 뭔가 어싱크 모드면 뭔가 추가가 돼 있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싱크 모드가 아닐 때를 볼게요. 뭐 이렇게 쭉 있죠. 자 쭉 보시면은 이제 트루스를 뭐 만들고, 클레임을 만들고, 버딕트를 만들고, 스코어를 계산하고, 리즌을 만든다. 자, 그러니까 이제 트루스를 뽑고 클레임도 만들고, 그 트루스와 클레임을 통해서, 자 원래 어떻게 했어요? 이제 실제 지식들이 뭔지 그 진실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그 리트리블 컨텍스트, 즉 리트리블 컨텍스트는 여기서 그 원래 즉 정답 단락이죠. 정답 단락에서 어떤 게 중요한 건지를, 어떤 게 사실인지를 꺼내고, actual output, 즉 그 LLM이 주장하는 그 클레임, LLM이 주장하는 LLM이 주장하고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쳐서 이 self.truth랑 self.claims를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트루스와 클레임을 통해서 판단을 내리고, 이 판단한 것을 이용을 해서 컬큘레이트를 한다 그러면 셀프 스코어, 즉 평가가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이 DB발은 DB발의 특징 중 하나는 reason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LLM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LLM이 설명을 해서 뭐 인터프레트를 올린다라고는 하는데, 뭐 사실 LLM 평가라는 걸 LLM이 어쨌든 끼워 맞춰서 설명을 하는 면은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리즌을 좀 이유를 해서 좀 왜 이렇게 나왔어라고 물어볼 때 상사님한테, 뭐 여러분들의 보스한테 이제 이런 이유라는데요, 뭐 이런 걸 보고할 수 있다는 그 정도의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스레스홀드를 설정을 해서 석세스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도 보시면은 이제 결국에 트루스를 어떻게 이제 추출을 하는 걸까, 실제로 프롬프트를 보고 싶으면 여기로 가면 되겠죠. self.generate trust를 가면은 이게 faithfulness template이 있어요. 그죠? 그럼 faithfulness template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generate claim, generate truth 뭐 다 있습니다. 예. 버디트까지, 자, 한 번에 이제 faithfulness라는 걸 측정하는 프롬프트들이 모여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클레임 같은 경우 뭐 list of factual을 뭐 생성을 해라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도 뭐 example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뭐 truth도 이제 truth of factual을 이제 검출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죠. verdict는 이제 yes, no, IDK로 이제 답변을 해라. 이 판단을 해서 given claim을 보고 뭐 factual 안에 있는지 뭐 판단을 해라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롬프트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faithfulness가 흘러가고, faithfulness의 실제 그 프롬프트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것까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볼 수 있겠죠. 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answer relevancy 매트릭만 이제 좀 또 해볼게요. 그럼 answer relevancy 매트릭도 똑같이 생겼어요. 자, 어디로 가라 했어요? measure를 가야죠. measure를 갔어요. measure를 갔으면 이제 어떤 걸 봐야 돼요? 이거 완전 비슷하게 생겼죠? 그럼 async 모드는 우리 async 아니니까 내려가. 그럼 여기 나오죠. 그러면은 나오네. generate statements, 뭔가 스테이트먼트를 만든 다음에, 즉 actual output이 들어가구나. 그러면 이 answer relevancy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LLM의 답변을 보고 스테이트먼트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generate verdicts에는 input,
이게 뭐예요? 테스트 케이스 점 인풋이 뭐겠어요? 유저의 쿼리겠죠? 이 유저의 쿼리가 들어가겠구나. 그러면은 대충 실제 LLM의 응답에서 어떤 정보들을 추출을 한 다음에 이 어떤 정보들과 이 질문이 얼마나 연관이 있는가를 비교를 하는 거겠네? 라고 넘겨짚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하면은 Generate Statement를 클릭을 해서 보시면 Answer Relevance Template이 준비가 되어 있죠. 들어가 보시면 이게 쭉 프롬프트가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라 해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provide a list of statements, determine whether each statement is relevant to the addressed input. 인풋에 대해서 각 스테이트먼트가 얼마나 relevant한지 이제 말해줘라 라는 이제 프롬프트가 들어가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 원리가 이래서 이제 앞에 이론 강의에서 DB발 Answer Relevancy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렇게 설명하셨구나 라는 거를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내부의 코드가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LLM 저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해를 한 게 제가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 말고 다른 특별한 LLM 저지를 쓰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태스크를 위해서 LLM 저지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야 내가 로버스트한 LLM 저지 매트릭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이런 DB발이라든가 라가스라든가 등등 혹은 GE발이라든가 이런 곳들에서 사용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참고를 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차용을 해서 내가 충분히 잘 나의 태스크, 나만의 LLM 저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해를 해야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고 어떻게 써먹고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런 점수가 나왔는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